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자, 오늘 이창섭의 인사이드는요, 정말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보고 보통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진짜 보수의 새 희망이다. 중도 개혁의 선두주자다. 바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늦었지만 예.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말입니까? 당 대표. 예. 아유, 축하받을 일이 아니신가요? 예, 별로 축하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거 그렇습니까? 무지무지 네네. 힘든 거라서 예. 제가 딱 지방선거까지만 하고 네. 그날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2, 3월쯤에 저희들이 아심차게 대선 주자 강원도를 만나다라는 특집을 쫙 대선 앞두고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모셨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때 멋지게 선글라스도 딱 하면서 강원도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다 예고도 하고 해주셨는데 그때 대선 주자들 쫙 녹화가 끝난 다음에 사실 저희 그 녹화 스태프들이 유 대표님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똑 부러진 정책적인 식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젠틀한 매너까지, 야, 이번에, 지난 대선 때 나왔던 후보들 중에는 최고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그 후에도 혹시? 이 부분 편집 안 되는 거죠? 안 할 겁니다. PD가 웃었습니다. 안 한다고. 네네네. 정말 고맙고요. 예. 눈들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네. 정말 고맙고요. 네. 제가 왜냐하면 작년 대선에서 6.8%밖에 못 얻은 네. 사람인데 여기 스태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다는 게 아주 정말 영광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중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알려지고 한 게 얼마 안 되니까요. 그렇죠. 저 아무래도 인지도도 작년에 낮았고 또 뭐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바른정당 창당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거의 급하게 치러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완주를 했던 게 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혁 보수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꼭 필요하다. 진보도 건전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보수가 아주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그 개혁 보수를 위해서 제가 아마 남은 제 정치 인생을 거기 개혁 보수가 잘 되도록 하는데 바치는 게 제 정치적인 소명이라고 그렇게 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우리 도민들께서도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유 대표님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맞아 알겠다라고 그러는데 가면서 저분이 어떤 이력이 있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개혁보수 아이콘 유승민을 말한다. 1958년 대구 출생입니다. 올해 나이 61. 환갑을 맞이하셨습니다. 네. 1976년 당시 대입 예비고사죠. 수능이 아니고 예비고사에서 전국 3등을 차지한 열혈 공부쟁입니다. 2000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싱크탱크였던 여의도 연구소 소장에 이어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2005년에는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현재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공천이 배제됨으로써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알록의 4선 의원이십니다. 2017년 1월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고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6.8%의 득표율로 4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바른정당 대표, 2018년 2월 13일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2018년 개혁보수 아이콘 유승민은 과연 바른미래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렇게 이력을 딱 뽑아봤는데. 제 이력서인데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열혈 공부는 절대 아니었고요. 제가 물러나게 된 게 새누리당 원내대표 물러나게 된 게 이제 아까 배신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말에 정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옛날 박근혜 대표 그 도와드릴 때 한 번도 제가 무슨 자리를 탐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게 네. 박근혜 정부 2년 딱 지났을 때입니다. 나머지 3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뭐 아주 처참한 실패로 끝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을 또 그 당시에 집권 여당, 청와대 전부 다 이건 틀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그때 뭐 연설도 하고 그 유명한 건의도 원내대표 하고 연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네. 배신의 정치라고 그러면 그럼 배신자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때 아부하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온갖 이권에 비리에 개입하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과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정부가 몰락하고 한국 보수가 몰락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신자라는 그 세 글자에 대해서 그건 뭐 제가 아마 정말 눈 감을 때까지 그건 인정을 할 수 없는. 제가 이력으로 읽어드렸는데도 배신자 소리에 귀가 번쩍하셨나 봐요. 제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제가 저기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때는 소위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혔던 이렇게 할게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시간의 네. 반의 반만이라도 좀 저희들 같은 사람들 이야기 들었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거다라는 온 국민의 생각은. 안타까움이죠. 예.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우리 유승민 대표와 함께 제가 약간 열받았습니다. 예. 오늘은 강원도 바른미래 열릴까라는 주제로 우리 도 얘기도 좀 하고 또 예. 틈틈이 또 우리 유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도 좀 틈틈이 좀 여쭤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것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권의 가장 큰 또 지각 변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90년에 삼당 합당은 대단했죠. 그렇죠. 그건 일단 뭐 엄청난 거대 정당이 생긴 거고요. 예, 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작은 씨앗을 이제 겨우 뿌린 상태라서 삼당 합당하고 그렇게 비교까지 해주시는 거는 뭐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뭐 비교되기보다는 이게 우리 정치에서 이 양극화라 그럴까요? 정치의 지역으로도 호남 영남이 막 갈라가지고 지역 감정을 오히려 막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악용하고 이념적으로 또 탁 갈라가지고 그러고 이런 정치에서 양극화된 정치에서 뭔가 좀 합리적이고 예, 좀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서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개혁을 해보자. 그다음에 그 정치도 그렇게 진영의 논리라 그럴까요?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진영의 논리라는 게 독재거든요. 거기 빠지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이면 그게 과거의 어느 편의 주장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얘기들이 좀 계속됐는데 잠깐 좀 재미를 가미한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개최해보고요.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유승민 대표님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넘겨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스타트입니다. 자, 16강 첫 번째 대결은 문재인 대 홍준표.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문재인. 네, 그래도 하여튼 이겨야 됩니다. 한 사람은. 네. 안철수 대 김무성. 안철수. 네. 자, 세 번째 대결은 반기문 대 손학규. 손학규. 네. 네 번째 대결은 이재명 대 남경필. 남경필. 네. 다섯 번째 대결은 최문순 대 이광재. 최문순. 추미애 대 이해훈. 이해훈. 일곱 번째 대결은 박원순 대 오세훈. 오세훈. 여덟 번째 대결 유시민 대 하태경. 하태경한테 좀 미안한데 유시민. 네. 미안하다. 이게 하태경 의원께서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16강전 치러서 이제 8분이 선출이 됐는데 한 분 한 분 말고 대체로 이렇게 뽑은 승리를 주신 배경?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꼭 좋아한다기보다 뭐 꼭 같다기보다 좋아한다기보다 저분이 약간 정치적으로 의미가 좀 더 있다. 저한테. 그런 사람도 가미를 하신 거군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8강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머리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 안철수. 문재인.
네. 손학규 대 남정필. 손학규, 네. 최문순 대 이해훈. 최문순, 최문순. 네. 오세훈 대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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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해서 4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PD 지금 의외죠, 지금? 좀 의외로 보이는 우리 스태프들도 깜짝. 왜 의외죠? 우리 작가님 좀 의외죠? 네네. 왜에서?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4강전 대결 펼쳐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 손학규. 문재인. 네. 최문순 대 유시민. 아, 이게 어려워. 네. 유시민. 유시민. 와. 그러면 문재인과 유시민이 대망의 결승에 올랐습니다. 하다 야. 보니까 그래 됐네요. 그렇죠. 아, 예. 하여튼 저도 예. 지금 의외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우리 스태프들도 다 PD 작가분들도 다 예. 의외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유시민은 현실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컴백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포함이 된 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결승. 결승을 해야 됩니까? 결승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건 뭐 또 재미 요소도 있으니까요. 예, 예. 자, 문재인 대 유시민. 문재인 대 유시민. 문재인. 빠빠라라 이거 빵빠레 한번 왜 퍼져요? 이게 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야, 이거 정말 의외입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왜 의외죠?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100% 제가 좋아하고 저희 무슨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라기보다 네. 사실 그런 대상은 이 안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대상이라기보다 약간 정치적인 의미, 저하고는 좀 대결이고 경쟁을 하더라도 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게 국가적인 일, 안보든 경제든 민생이든 뭐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면 그런 결과가 좀 우리 정치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네. 저는 약간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약간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제가 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답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셨는지. 예. 그러면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이 이제 10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길지 않게 잠깐 해주신다면. 예, 박근혜 정부가 워낙 못하고 탄핵까지 있고 이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는 1등 공신은 저는 우리 보수가 잘못해서 박근혜 대통령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너무 높은 지지도에 취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위험한 정책들을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주로 경제, 교육, 민생 이런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개헌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이 대북 특사, 남북관계, 남북관계에서 대화로 돌파구를 마련한 거, 또 미국을 끌어들여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하도록 중재를 한 거, 이거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우리한테 지금 결정적으로 파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자만하지 말고 냉정하게 북한한테 절대 속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지켜왔던 비핵화, 핵무기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제재 압박을 통해서 하는 거,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원칙 꼭 지켜가면서 해주시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어차피 봅니다. 압박을 계속할 때 압박으로 영원히 끝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언젠가는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가해서 북한 김정은과 북한 집권 세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 못 견디도록 만들어 놓고 중국까지 동원해서 못 견디게 만들어 놓고 핵무기를 안고 굶어 죽을 거냐 아니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살 거냐의 선택의 기로까지 밀어놓고 대화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 또 옛날 같이 돌아가고 핵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요 올림픽을 즈음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 갈 때 보수 진영 쪽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압박해야 되라는 목소리가 훨씬 컸잖아요. 지금도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제재 압박은 그대로 가라고 제가 주문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뵀을 때 대통령께서 그래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지켜주셔야 되는 게 지금 풀어버리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굉장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말로는 지키겠다고 하셨거든요. 한미동맹도 굳건하게 가고 제재 압박도 가다가 저쪽에서 행동으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행동으로 뭔가 보일 때 액션이 보이면. 그때 우리가 제재 압박을 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점만 지켜주시면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싶어요. 이번엔 이제 우리 강원도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참 이 2, 3월에 이제 올림픽, 패럴림픽까지. 근데 지금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게 뭐야 사후 이 활용 방안 이게 참 제일 걱정거리인데 강원도민들. 이제 슬라이딩 센터 곧 문 닫는데요. 이거 당장 올해 저 운영비가 20억인데 없어. 서로 지금 네가 더 해. 아니면 뭐 나라가 더 해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혹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아니면 유 대표님 개인 생각이라도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정말 사후 활용? 결국 이제 국민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문제인데 동계올림픽하고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끝났는데 그 시설들 중에 우리 개막식, 폐막식 하던 그거는 이제 일부를 뜯기로 돼 있는데 원래 나머지 이제 빙상 또 설상 이 여러 가지 시설들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앞으로 이 동계 스포츠가 거기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걸 어떤 식으로든지 좀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강원도가 어떤 데입니까? 뭐 우리나라 전국 시도 중에 재정적으로 살림살이가 제일 열악하죠. 좀 열악한 데 아닙니까? 솔직히 인구도 작고요. 이 강원도가 도대체 어디서 돈이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비하면 뭐 강원도 예산이라는 게 진짜 볼품없는 수준인데 강원도가 알아서 이거를 전부 다 관리해라. 이래 되면 아마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뭐 적자 때문에 전부 다 뭐 시설 없어지고 흉물이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냥 너무 막 장사하듯이 너무 이렇게 1년 단위로 이게 뭐 이윤이 없으면 닫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서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의 메카 비슷하게 계속 되려면 저는 중앙정부가 결국은 이걸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저는 뭐 결국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00% 국고 지원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강원도가 일부 부담하되 중앙정부가 몇 프로를 지원을 해줄 거냐. 그걸 몇 년까지 해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좀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뭐 강원도 와서 인터뷰한다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정도면 중앙정부가 지원할 가치가 있는 시설들 아니냐. 예, 그 생각을 하고 저나 다른 정당들도 같이 노력해서 2019년 예산 심의할 때 꼭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가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추경 얘기 자꾸 나오죠. 예, 추경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뭐 연초에 추경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이 강원도 이 시설물 올림픽 관련 시설의 관리에 관한 예산도 들어가도록 토론이 지금 이 논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추경을 하면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하고 저희 바른정당의 의석수가 뭐 비록 10%인 30석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도 다 예결이 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꼭 국비 지원이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방에만, 강원도에만, 강릉시에만, 평창군에만 이거 맡겨서 도대체 관리가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코앞에 닥쳐온 지방선거 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우리 도민들 관심사. 지금 강원도는 이제 현재 도지사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시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우리 유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제가 이제 뭐 서울시장이든 대구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강원도지사든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분 모시려니까 잘 안 오시려 그래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진짜 뭐 여러 번 막 차이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이겁니다. 저희들 목표는 최선의 후보를 못 내더라도 정말 차선의 후보는 꼭 강원도민들한테 저희들의 의무니까요. 좋은 후보를 내기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꼭 기성 정치인 아니더라도 저는 조금 참신한 분을 찾을 필요도 있다. 정치는 처음 하지만 도지사라는 거는 도지사 보고 우리가 무슨 정치하라고 외교 안보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도의 살림을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살림살이 알뜰하게 잘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실행력이 추진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 꼭 좀 찾아서 강원도에서도 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참 후보 찾기 어렵지만 기존에 또 최문순 지사 뭐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만은 저희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좀 참신한 후보 내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것저것 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압축해서 질문 드려서 yes or no 단답으로 대답 듣고 예. 추가로 설명하시고 싶은 걸 설명 듣는 예. yes or no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정체성이 모호하다. No, 보수 정의당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no. 지지율의 늪 돌파구가 없다. 힘들면 패스하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패스. 패스. 네, 바른정당의 실패 예견된 수순이다. No. 수순이었다. No. 노입니까? 네. 그 작가가 좀 야박하게 질문을 뽑으셨네. 네. 질문이 뭐지 공격적인데. 우리 작가가 네. 정부의 적폐청산 정치 보복이다. No. 현재의 경제 정책 답이 없다. Yes. 문 대통령의 외교 안보 매우 불안하다. Yes. 북한의 비핵화 의지 믿을 수 없다. Yes.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 가능하다. 평화특별자치도. 네, 실현 가능하다. Yes. 지방선거 동시 개헌 불가능하다. No. 네, 좋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정부의 적폐청산 정치 보복이다. 예스 하실 줄 알았더니 노 하셨어요? 아니요. 정치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생각인데요. 네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온갖 거 다 뒤지고 과하게 하는 측면은 네. 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까지 드러난 언론에 보도됐거나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그건 그 정치보복이라고 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신이 예? 대통령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이 행동들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된 건 잡아야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게 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니까 이럴 때는 법대로 법치를 살려야 되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만 이 전직 바로 직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래 된 거는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진짜 슬프고 참담한 일이거든요. 네. 이거 대한민국 헌정사의 불행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정치보복 이야기 안 들으려면 진짜 그냥 검찰에 딱 맡겨놓고 법원에 맡겨놓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해를 좀 살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보복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부분보다는 이거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그 부분이 크고 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네.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은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가능하겠냐. 이게 근데 쉽지는 않은데요. 네네.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보고 개헌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툭 던진 거. 네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독선과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이 중요한 30년 만에 31년이죠 이제 31년 만에 개헌을 하는데 이 중요한 개헌을 가지고 뭔가 국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하고 국민들을 알리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니까 네. 만약 지금 그 지방선거 전에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력 분산, 기본권의 강화, 지방 분권의 강화 이런 주된 내용을 담는 개헌안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큰 두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어느 한쪽도 반대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그 데드라인 안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이번 가을이나 겨울에 그럼 언제까지 하자. 이 약속이 되면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하는 거를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그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못을 박지 말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개헌 논의 같이 해보자 진지하게. 그래서 되면 되는 거고 뭐 정 안 되면 가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그 예스 오너 질문 중에 또 꼭 이건 좀 설명 좀 추가로 했으면 하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좀 까다로운 질문이 많았어요. 네, 네. 처음에 몇 개는 굉장히 바른미래당에 대한 공격적인 네, 네. 질문이었고요. 우리 작가 저기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네. 그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 이거는 가능하다. 제가 왜 예스라고 네, 이야기했냐면 강원도는 뭐 경상북도, 충청도, 경기도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 이 강원도 땅을 뭔가 특별자치도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뭐 아마 그냥 처음에 얼핏 들으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강원도가 이게 굉장히 특별한 땅인 게 일단 다른 지역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른 게 이 산업 자체가 아예 다른 데고요. 그다음에 뭐 지형도 워낙 다르고요. 우리가 제주도를 그렇게 특별자치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 같은 거를 잘 이렇게 극복해서 더 좋은 방안의 어떤 특별자치를 저는 강원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정도 있지 보통 보면 뭐 산업이든 그 인구든 이런 뭐 또 대도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는 이 넓은 땅에 뭐 산들이 워낙 많고 또 천혜의 아주 관광 자원이 있고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고 그래서 강원도를 한번 이런 특별자치도 해서 전국한테 연결이 돼서 철도든 도로든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요? 이래 전 국민이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으면 강원도, 뭐 남해, 제주 뭐 이렇게 되듯이 뭔가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장을 뭐 살렸다 그럴까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아까 금강산 이야기도 했지만 뭔가 남북 간에 진짜 해빙이 오면 여기는 또 북한 쪽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니까 여기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런 특별 자치를 해서 규제를 하는 방식도 강원도는 좀 뭔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새로 여기는 굉장히 좀 실험적으로 좋은 실험이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과감한 실험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이 땅이다, 개척지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그 구체적인 콘텐츠만 개발이 되면 저는 해볼 만한 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모신 손님한테 오늘 강원도 바른미래 열릴까 주제였는데 참 많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머리에 탁 남을 수 있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슈워드 정리해 주면 뭐가 될까요? 강원도의 바른미래는 열릴까? 바른미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야, 머리 굉장히 좋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방금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로 강원도를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